Wow. 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만장자입니다. 오늘은 적수 없는 K 반도체 AI 시대 주도권 진다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리사수 나델라 이재용의 10년을 연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수 없는 K 반도체 AI 시대 주도권을 누가 줄 거냐. 인공지능 AI 시대 기화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방대한 AI 구현을 위해 초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일각에선 AI에 대한 기대감이 과장됐다며 급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AI 반도체 전략에 힘을 실으며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HBM 제조사 세 곳 중 두 곳이 한국 기업이고, 이것은 경쟁력을 입증하는 한 파트입니다. AI 반도체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 고성능 제품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초거대 AI, 인공지능 경쟁과 함께 초고성능 컴퓨팅이 필수 요건으로 떠오르면서 고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HBM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HBM 시장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100%씩 성장해 300억 달러, 하나로 41조 원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HBM을 제조 기술을 가진 업체는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등 세 곳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곳은 SK하이닉스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안팎을 각각 점유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이후 1세대 HBM부터 5세대 HBM3E에 이르는 동안 선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의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업체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HBM3 8단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9월부터 12단 제품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4세대 제품은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최근 HBM3 8단 양산의 시작, 고객사 납품을 진행 중입니다. HBM3E 8단 제품은 AMD 등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HBM3E 12단 역시 양산 램프업 준비를 마친 뒤 복수의 고객사들 요청 일정에 맞춰 하반기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내 HBM3E의 매출 비중이 4분기 6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산은 6세대 제품인 HBM4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4를 내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단, 16단으로 공급되며 용량은 최대 48GB까지,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65TB 이상으로 성능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도 내년 말 HBM4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전력 효율성을 40% 끌어올리고 지연 속도를 10%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리사수, 나델라, 이재용이 10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8일 이사수 AMD 최고 경영자 CEO가 취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틀 뒤 열린 AMD Advancing AI 인공지능 2024는 취임 10주년 기념식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키노트 마지막에 신제품 공개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는 수 CEO의 소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환호성과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부도 직전이던 AMD를 다시 살려내고 더 나아가 인텔과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로 굳어가던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의 경쟁을 되살리는 수 CEO에게 보내는 찬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AMD는 2인자이지만 존재감만큼은 1인자 못지않습니다. 과거 AMD는 빈약한 제품 경쟁력으로 외면받던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서브용 CPU 시장 점유율은 0%, 인텔이 반독점 소송을 피하고자 AMD를 살려둔다는 조롱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수 CEO가 사령탑을 맡은 뒤 AMD는 발상의 전환과 합리적 가격 정책으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니치 마켓으로 외면받던 게임기 칩셋을 독점 공급해 숨통을 틔웠고, 부활의 기치가 되는 라이젠 CPU는 연산 코어수를 대폭 늘려 인텔의 허를 찔렀습니다. GPU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최초로 도입한 회사도 AMD입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AMD 서브용 CPU 시장 점유율은 31%에 달합니다. 엔비디아가 독주하던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텔은 게시하고 있던 서브용 CPU 점유율 하락으로 초유의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4년 10월 8일 수 CEO 취임 당일 3.28달러에 불과하던 AMD 주가는 현재 10년이 지난 현재 167달러에 달합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빅테크 CEO가 한 명 더 있습니다. 2014년 10월 취임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당시 MS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임 스티븐 발머 CEO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노키아 모바일 사업부 인수와 윈도우 폰은 최악의 패착으로 돌아와 모바일 시대 패권은 애플 및 구글에 내줬습니다. 오랜 폐쇄적 생태계 전략의 파트너인 개발자들마저 MS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델라 CEO는 MS를 클라우드 개방형 생태계 중심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윈도우와 오피스 단건 판매에 주력하던 MS는 나델라 산하에서 애자와 구독제 오피스 365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오픈 AI를 발굴해 생성의 AI 인공지능 시대 최선두 기업이 된 것은 활용 점정입니다. 고락에 낡아가던 MS는 다시금 애플과 시가총액 1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델라에게는 빌 게이츠에 이은 MS의 제2 창업자라는 찬사가 따라붙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14년은 한국 경영계에도 풍파가 일었던 해였습니다. 그해 5월 고 이근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이주영 삼성전자 회장 역시 올해가 실질적 취임 10년째인 셈입니다. 외계인을 고문한다는 찬사를 받으며 메모리, 모바일 TV 등 주력 사업에서 세계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의 주인은 현재 위태롭기만 합니다. 사업 보국을 상징하던 메모리 기술력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공정 역량으로 애플 A 시리즈 칩셋을 도맡던 파운드리는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애플과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낀 신세로 1위 수성이 위태롭습니다. TV 시장에서는 19년 연속 1위를 넘보고 있으나 TV는 더 이상 첨단 제품이 아닙니다. 초격차를 부르짖던 삼성전자에서 대표이사 면회의 사과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승계, 뒤이은 사법 리스크 등 잇따른 불운이 타이밍마다 발목을 잡았던 점은 지금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사법 리스크도 마무리 단계고 30년 전 이건희 선대회장인
신경영 선언과 애니컬 화형식으로 초인류 삼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성의 리더가 아닌 개척의 리더로서 이 회장의 신경영을 보여줄 때입니다. 아무튼 이재용 회장은 현재 좀 많이 여러가지 외부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관리 삼정이 지혜롭게 현재 여러가지 인사 조치라든지 비상 경영을 통해 현재 지금의 어떤 리스크를 해소하고 한 단계 더 레벨업 진일보한 삼성을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삼성의 건승을 빕니다. 이상으로 주식 천만 장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